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2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헌절이지요. 오늘 연휴라서 제가 두 아들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라고 해서 맨날 받기만 해서 미안한 생각도 들고, 또 지난번에 제가 연극할 때 두 아들이 또 기쁘게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해서 제가 좀 아주 어깨 어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분이 좋았었고, 제가 어저께 이렇게 안과에 가서 검진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또 병원 측에 전화해가지고 자세하게 이렇게 질문도 하고 어느 쪽으로 수술을 해야 엄마한테 유리한지 그런 것도 또 병원 측과 이렇게 의논해서 엄마를 그렇게 잘 챙겨주고 해서 그런 게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 요즘 자식들도 다 바쁜데 그렇게 바쁜 가운데도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고맙고 해서 오늘 제가 가족들을 며칠 전에 초대했었지요. 초대해서 이제 오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유황 오리집에 갔어요. 갔더니 어른들은 좋아하지요. 유황오리에다가 누룽지 붓고 능이 버섯 넣고 그렇게 푹 끓인 거, 고기는 고기대로 먹고, 또 누룽지 그 죽은 누룽지탕 그건 죽은 죽대로 먹고 해서 참 저는 입맛에 딱 맞는데, 우리 손주들은 애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큰애가 중학교 1학년이고 작은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고, 그러니까 세 놈은 머슴아들인데 별로 죽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잘 어른들은 먹고, 애들은 또 밥을 굶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또 아주 멋있는 빵집에 갔습니다. 차도 팔고 1, 2, 3층이 다 아주 차도 팔면서 빵도 그냥 다양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애들한테 고르라고 그랬죠. 너희들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다 똑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른이 골라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딱딱 나 이거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먹겠습니다. 딱딱 집어가지고 그거 다 사주고, 이제 음료도 자기 선호대로 딱딱 찝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거하게 모처럼 만에 지출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지출했지요. 손주들에게도 조금씩이지만 용돈도 다 주고, 그렇게 했어도 저는 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두 아들이 제가 병원비가 이렇게 얼마 든다고 하니까 많이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깨가 가볍고 기분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서너 시간을 노는 거예요. 저희들은 우리 두 아들하고 만나면은 참 대화가 많아요. 소통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했느냐면요, 3시간 동안 우리 세 아들이 다 저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대해서 뭐 구독자 느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재미있는 거 이제 그런 거에 다양한 이야기가 많지요. 유튜브 얘기도 한참 나누었고, 그리고 우리는 셋 다 주식을 합니다. 저도 아들들한테 배워가지고 아주 뭐 작은 것으로 하지만은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많이 아주 이제 줄타기를 하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또 이야기도 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그것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인스타그램은 안 했었는데 그 아들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만나면은 꼭 한두 가지씩 그 핸드폰에 대해서 그 쓰는 사용법을 배우고 다 필기를 합니다. 1번은 뭐 터치, 2번은 뭐 터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서 이제 안 보고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줘가지고 주식도 하게 되고 유튜브도 하게 되고, 그렇게 다양한 또 아이폰 쓰는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3시간 동안 놀으니까 애들은 좀 처음에는 즐겁게 잘 먹고 놀다가 좀 지루하잖아요. 그런 게 나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하는 말, 얘들아, 니네들도 엄마가 좋지? 나도 우리 엄마가 좋아. 우리 엄마 모처럼 만에 나도 만났는데 엄마랑 또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재미있는 시간 더 즐기고 싶어.
애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꼭 그런 위트 있는 그런 말을 아주 잘 해서 그 분위기를 아주 즐겁게 한답니다. 오늘 우리 며느님 두 분은 바쁘셔서 참석을 못했어요. 우리 큰 며느리는 연예인 아들이 있어요.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베토벤이라는 그 뮤지컬을 하고 있는데 그 아역 배우로 몇 년째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 노릇 하느라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우리 큰 며느리는. 그렇게 하고 우리 작은 며느리는 교회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그래서 교회에 오늘 할 일이 꼭 있다고 빠지면 안 되겠다고 거기 참석해야 돼서 어머니 못 와서 죄송하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님 둘이 오지를 못해가지고 그 이상하게 저기 우리 두 아들하고 3명 손주랑 만나서 아주 그냥 수많은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아주 저는 그런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합니다. 자녀들이니까 나의 그 속에 있는 얘기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다 소통을 어려서부터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컸고 그런 문화 속에서 컸기 때문에 저는 그래 두 아들과 못할 말이 없습니다. 다 어심편하게 얘기합니다. 두 아들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할 말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라도 우리는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무슨 아들하고 엄마가 무슨 할 말이 이렇게 많으냐고. 친구들은 별로 할 말 없대요. 오셨어요 하면 끝이고 그냥 잘 가라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만나면 꼭 그냥 허그를 합니다. 다 이렇게 아들이 다 커도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포즈하는 게 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것이 습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이니까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도 저는 어려서부터 꼭 만나면 무조건 허그입니다. 그냥 다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버릇해가지고 손주들도 아주 자연스럽게 만나면 무조건 끌어안고 할머니 사랑합니다 하고 볼에 뽀뽀해주고 그게 아주 그냥 아주 행사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만나서 아주 즐거운 오늘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있었던 일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7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운동을 지도를 했다. 다른 날보다 회원들이 많이 나와서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을 하고 나오려는데 영어 선생님 박수연 씨가 반장님 커피 드실래요? 그렇게 저를 부른다. 바로 아래에 있는 제과점에 가서 금방 구운 빵과 모카라떼를 주문을 해서 차를 마시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박수연 선생님은 언제나 나를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는 선생님이었다. 수연 씨는 가끔 나와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에 대해 모든 것을 참 좋게 평을 하며 언제나 나를 칭찬을 잘 해주곤 한다. 운동할 때 음악도 마음에 들고 자신감이 넘치는 밝은 얼굴로 아침반을 이끌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한다. 남편이 대한항공에 다니고 있는데 어쩌면 인천 쪽으로 이사 갈 수도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신랑이 김포로 발령이 나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부탁한다. 인천은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는데 반장님처럼 밝게 살지 못하시고 늘 혼자서 외롭게 사는 걸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다는 말을 했다. 우리는 40분 정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서 헤어졌다. 오늘 아침은 수연 씨 때문에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들에게 인정받을 때 제일 기분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다. 기쁘게 충전할 수 있었다. 수연씨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폰이 고장이 나다. 먹통이다. 그저께인가 아침에도 폰을 잘 사용하고 출근을 해서 보니까
폰이 목통이 되었다. 아무리 만져봐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래층 매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사장님 말씀이 사람으로 치면 수명이 다 돼서 꺼졌다는 것이었다. 이 아이폰은 아들이 2년 전에 사용하다가 날 줬었는데 내가 3년 정도 사용을 한 것 같다. 난 아이폰으로 주로 유튜브를 보면서 음악과 목사님 설교, 또 독서 강연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듣고 사용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남들보다 수명이 짧아진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쨌든 아들도 없고 의논할 데가 너무 없어서 많이 답답했지만 매장에서 안내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폰 신형은 100만 원 정도 더 줘야 한다는데 구형으로 산다면은 38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그동안 찍었던 수많은 추억이 들어있는 사진을 한 장도 못 건지고 다 사라진 점이었다. 사진이 싹 다 사라진 거예요. 황당한 일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람은 순리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어제는 아침에 영화 조조를 보고 왔다. 제목 신과 함께다. 영숙권사, 금주권사 셋이서 우리는 코드가 너무 잘 맞는다. 함께하면 늘 즐겁다. 우리는 영화를 보고 근처에서 우리 셀 식구가 운영을 하는 코다리집에 가서 코다리집을 찾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너무너무 큰 대형 건물에다 상가도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 가게를 찾기가 참 힘들었다. 수많은 식당가가 있었다. 서울에서 긴 서방 찾는 식으로 전화를 4통화씩 하면서 물어보고 찾아가서 코다리 정식으로 시켜서 잘 먹고 잘 먹은 후에 각자 일터로 돌아갔다. 한편 제주에 가 있는 우리 찬성이 외할머니께서 사진과 동영상을 많이 보내주셔서 그거 보는 즐거움이 나는 꽤 크다. 우리 작은아들이 손주를 외갓집에다 맡겨놓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주가 이제 외갓집에서 데리고 계시면서 우리 손주가 노는 거를 다 영상으로 찍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한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사돈하고 지금까지 늘 영상으로 문자로 날마다 주고받으면서 사돈이라기보다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을 보내며 어제가 구정이었다. 두 아들이 전부 외국으로 나가다 보니까 한국에 아무도 없어서 너무너무 허전했다. 공동차에 가서 애들 밥 해주고 함께 보내려고 연락을 해보니까 명절 2일 전부터 다들 나들이 간다고 해서 애들 오면 주려고 돼지 불고기 20근을 불고기 양념을 해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해주고 구정 전날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혼자서 갔다. 30년 만에 기도원을 갔다. 많이 달라져 있었다. 교회도 더 커지고 숙소도 있고 산책로도 참 좋고 명절이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많이들 왔다. 2,000명이 들어가는 본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이 왔다. 하루 3번 예배를 드리는데 성빈한 목사님 설교 말씀은 은혜가 되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전과 예배 후에 십자가 교회 1만 명 성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하는데 건축비가 7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어찌나 헌금을 강요를 하시던지 너무 덕이 안 되고 마음이 불편했다. 돈 있으면서 하나님께 안 드리면 치매나 암, 사업가는 파산이 온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 정말 화가 날 정도였다. 헌금을 조금씩 하는 것도 사탄 역사라고 하면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이 사람 같지가 않았다.
어쨌든 난 기도원에서 단체 숙소에서 1박을 하고 이튿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5시 반 차를 타고 집으로 왔다. 이때부터 제가 기도원을 지금까지 안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저 은혜 받으려고 가는데 그렇게 너무 물질적인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내 마음에 있고 내 믿음대로 굳건하게 믿음 생활을 해야지 사람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거기에 치우치면은 나중에 후회할 일이 꼭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지만은 그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 않고 저의 그 중심이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 나만의 그 믿음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는 아주 든든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공동체에 가기로 약속한 날이다. 돼지 불고기와 함께 12시에 도착을 해서 애들이 가자마자 단체로 세배를 한다고 해서 세배를 받고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다. 공동체에 가니까 어른이라고요. 한 50여 명이 세배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이런 세배는 전 처음 받았습니다. 아주 눈물나게 감명 깊고 참 고마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점심으로 그렇게 해서 밥을 먹고 밥을 하고 불고기와 함께 점심을 해서 애들을 먹였다. 애들이 어찌나 잘 먹던지 나는 보람을 느꼈다. 밥을 먹고 목사님과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해야 할 일들,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많은 대화를 목사님과 나누었다. 그 후에 애들 저녁 준비를 했는데 김치전과 오이무침, 동태찌개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를 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양을 맛있다고 하면서 다 먹었다는 것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나는 음식을 혼자 있기 때문에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에 가서 많은 음식을 할 때는 항상 속으로 기도하면서 음식을 합니다. 이 찌개가 맛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불고기가 맛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문을 외우면서 음식을 하는데 어쨌든 맛이 있든지 없든지 음식을 해서 내놓으면 다들 맛있다고 잘들 먹어주니까 저는 거기서 또 굉장한 또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도 동태찌개가 맛있다고 하면서 너무 맛있게 잡수신다. 밥을 먹고 난 6시 반경에 집으로 오는데 세상에 길을 잘못 들어서 광주까지 갔다 왔다. 얼마나 떨었는지 날은 어둡지 내비게이션은 차 유리에서 자꾸 떨어지지. 내비는 자꾸 유리에서 자꾸만 떨어지지. 내비를 조수석에 놓고 고개를 돌려서 보면서 내비게이션이 그 차에 딱 붙어 있는데 그게 고장나서 자꾸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폰이. 그러니 길도 잘못 들은 데다가 그 내비가 이제 그 조수석에 떨어져서 거기다 놓고 제가 보고 온 겁니다. 참 안전하게 왔다는 게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개를 돌려가면서 보면서 어렵게 집에 도착했다. 제주도에 가 있는 우리 찬성 어머는 오늘까지 했지만 표를 구하지 못해 오지 못하고 다음 주에 온다고 한다. 아들과 손자가 영상으로 세배를 해서 좋은 세상에 특별한 세배를 받았다. 우리 작은 며느리는 명절날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어도요, 친정을 간다든가 뭐 어디 꼭 갈 일이 있어서 가족이 다 가면은 그렇게 영상으로 가족들이 다 세배를 해서 제가 세뱃돈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계좌이체를 탁탁 해주잖아요. 그렇게 세배를 해서 저를 그렇게 기쁘게 해줍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아프리카 선교에서 선교에 불타올라 지금 혼자서 어느 선교사님 집에 있으면서 그 나라 문화나 여러 가지 다음에 그 선교사로 가면은 여러 가지 살아갈 일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을 날마다 페이스에 올리고 있다. 나는 페이스를 통해 아들이 그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소통하고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을 통과해야 쓰시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실지 엄마 마음은 걱정하면서 기도할 뿐이다. 그리고 아침 운동 이야기를 또 써야 되겠다. 작년 8월부터 아침 운동을 일주일에 2~3번 운동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번 구정 때 회원들이 떡값을 센터 원장을 주지 않고 나에게 준 것이다. 주니까 받기는 받았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난 그 돈을 더 보태서 공동체 애들에게 불고기를 해다 줬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유난히 추웠다. 새벽 기온 평균 영하 15도다. 여러 곳에서 수돗물 동파 사고로 불편을 겪기도 한다고 뉴스가 나온다. 그리고 올해는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북한에서 작년 1년 동안 미사일을 쏘아대고 금방 난리라도 날 것처럼 걱정을 했었는데 올림픽을 하면서 남북 단일 팀으로 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핑계로 이북에서 개막식 때 공연단이 오고 이북에서 고위 인사층들이 온다고 한다. 김정은 친동생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하여간 매스컴이 떠들썩하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씨가 한국에 온다는 것이다. 어쨌든 난리는 안 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남북 간에 평화로운 통일이 되도록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